생애 설계 5개 영역 중 가장 우선순위 하나만 선택하면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죠.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 부담 없이도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취미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이 현재 즐기고 있는 주 여가 활동 1순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TV 시청, 모바일 콘텐츠 OTT 시청, 정보 검색 및 영상 편집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가지 활동을 합치면 무려 51%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영상 관련 시청을 주로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기타 문화생활, 여행 많이 간다고 생각했지만 비중이 여전히 낮아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을 경제적 부담 없이도 평생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취미나 활동인데요.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평생 학습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서울은 서울시 50플러스가 있고요. 전남 순천에 가보니까 순천 평생 학습관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도시에도 다 있습니다. 수강료가 무척 저렴하고요.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담도 무척 적습니다. 저는 최근에 성남에서 진행한 렉처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스페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음악, 그다음에 춤, 그다음에 여행, 음식 등이 곁들여져서 너무 즐거웠는데요. 비용이 무려 제로였습니다.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아쉽더군요. 한국형 온라인 강좌인 K묵도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대학, 공공기관, 방송사 강좌가 무료로 제공되어 활용하시면 깊이 있는 내용까지 배울 수 있더군요. 끝으로 동호회나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사진, 악기, 운동, 와인,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택하기가 어려우시다고요? 각 사이트 방문해서 강연 설명 및 후기를 보고 결정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현재 활동 중인 지인이 추천한 곳을 가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한 여행자 학교의 신입 회원의 경우 수료생 추천 비중이 4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추천을 통해서 입학한 신규 회원들은 적응도 아주 빠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이렇게 끌리는 새로운 모임을 적극 시도하면 좋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으로 가는 아주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현역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의미하나요? 아마 평생 현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부담되시나요? 아예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파이어족이 한창 유행이었죠. 꿈꾸는 30대, 40대 분들은 경제적 독립 후 조기 은퇴하고서 즐기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퇴직을 앞둔 50대 분들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와서 이제 좀 쉬면서 즐기면서 할 건데 무슨 평생 일을 하냐고 싫어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의 몫이라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하더라도 생계 유지를 위한 평생 현역에 머물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평생 현역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평생 현역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금전적인 수입도 있으면 좋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몇 년 전에 배우 이순재의 마지막 리어왕 연기라는 소식에 귀가 솔깃해서 연극 리어왕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무려 90세입니다. 주인공 배역이라서 대사가 가장 많더군요. 공연 시간이 무려 200분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맨 앞자리 두 번째에서 그의 연기 표정과 감정선까지 볼 수 있었죠. 연극이 끝나고 이런 의문이 들더군요. 67년째 연기가 과연 질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 고령인 그분을 무대로 이끌게 하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궁금했지만 어떻게 알 방법이 없었는데요.
지난 60회 백상예술대상 특별 무대에서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새로운 작품, 역할에 대해 도전해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게 배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역할이 창조됩니다. 그동안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배우 수백 명이 없어졌습니다. 노력한 사람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연기에 완성이 없다는 게 이것입니다. 완성을 향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도전해야 한다는 게 배우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배우만의 숙명일까요? 은퇴 전후의 사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곱씹어봐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기 모습을 보여주며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평생 현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 평생 현역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태도와 행복을 저는 배웠습니다. 따라하고 싶은 저의 롤 모델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대에서 쓰러져 죽는 게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요. 저도 그를 본받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자신의 고유 능력을 발휘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잘렸어. 오늘 오랜만에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축하해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뭔 축하야? 돈이 충분치 않아서 걱정이야 라며 친구는 경제적 자유가 준비되지 않은 것이 큰 고민인 듯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했지만 당사자에겐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만약 그 친구가 목표하는 돈이 확보된다면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제적 자유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각 개인이 자기 의지로 행동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돈이 충분해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충분한 돈을 확보하는 것만이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반드시 명심했으면 합니다. 그럼 은퇴 결정의 중요 걸림돌인 경제적 자유를 자기 고유의 능력으로 이룰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자기 고유의 능력을 쌓기 위한 3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은퇴 후 첫 3년 매우 중요한 시기죠. 은퇴 후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에 최소 3년 정도를 몰입할 수 있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죠. 그 성과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한 자산 이외에 오래 버는 월 소득을 창출해야 합니다. 은퇴하자마자 통장은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많아지더군요. 성실히 회사 생활을 통해 금융 및 부동산 자산을 어느 정도 준비된 은퇴자라도 돈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월 소득이 중요한 이유죠. 자신만의 기준으로 매월 소득 금액의 목표치를 가능하면 낮게 설정하면 어떨까요? 낮게 설정하면 달성하면서 만족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 어떨까요? 작으신가요? 결코 쉽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액수를 늘리기보다는 오래 버는 것이 중요함을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과 같은 유형 자산보다는 변형 자산을 키워야 합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사람은 흔히 유형 자산인 돈부터 걱정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런던 비즈니스 스쿨 린다 그레튼 교수는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변형 자산이 뭔지를 이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능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100세 인생을 준비하면 금전뿐만 아니라 변형 자산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합니다. 평생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즉 변형 자산을 키우면 경제적 자유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형 자산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고 변형 자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소비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부자에 관심이 많으시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경험을 소비하는 행복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상은 매우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일하지 않더군요.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상황을 또 마주치기도 하고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경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경험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속에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것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말합니다. 돌이켜보면 산전수전 힘든 경험도 많이 했고요. 소소한 행복과 성취감도 맛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내 파란만장한 인생을 써내려가면 책이 아마 몇 권 정도 나올 거야. 물론 이렇게 말씀하셔도 실행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한 축적된 경험과 지혜는 자신이 직접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이죠. 만약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독자의 마음을 저는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자기의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읽는 사람의 마음에 강한 울림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 이야기는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면서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하죠. 경험은 또 나만의 고유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글, 책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성도 있고 의미 있는 글도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제 글을 쓸 때 익숙했던 회사에서의 30년 경력, 그리고 우울하고 또한 행복했던, 교차했던 은퇴 후 3년이 투영된 저의 경험이 글에 그대로 스며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군요. 또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저의 글은 무척 투박했지만 누군가에겐 깊이가 있고 공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면 좋은 점이 있더군요.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금전적인 측면에서 책 출간하면 인세도 받게 됩니다. 물론 어렵지만 2세, 3세가 되면 인세도 올라가겠죠. 책 출간 후 방송 작가나 강연 컨설팅 회사로부터 출연 요청이 오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물론 작가 스스로 노력으로 출연도 이어지기도 하죠. 강연과 방송할 기회가 늘어나면 자신의 경험을 소비하면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현역인 글 쓰는 작가가 되기 위해 용기와 끈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설사 작가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 저는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생애 설계 5대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생애라는 말은 너무 잘 아시죠? 네네, 맞습니다.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한 평생의 기간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생애 설계가 필요할까요? 평균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퇴직, 은퇴 기간은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향후 미래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생애 설계는 크게 5가지 요소로 나뉘어집니다. 일, 재미, 관계, 건강, 경제력, 즉 돈입니다. 질문이 5대 영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실질적인 팁이나 전략이 무엇인지 해주셨는데 제가 모든 답변에 대한 그러니까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현실적으로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대신에 저는 이런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최소량의 법칙의 의미를 알고 이것만이라도 지키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최소량의 법칙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원소가 최소량 이하이면 다른 원소가 아무리 많아도 생육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생애 설계 5개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 재미, 관계, 경제력이 꽤 괜찮은 50대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 질환이 생겨서 그토록 좋아하던 여행, 등산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에 빠지더군요. 결론적으로 최소량의 법칙을 잊지 말고 5개 영역 중 하나라도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럼 굳이 생애 설계 5개 영역 중 가장 우선순위 하나만 선택하면 무엇이냐고 말이죠. 저는 자신 있게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집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고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건강을 또 유지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7,000보 이상은 또 걷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 깊은 관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는 저절로 생기게 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경제적 수익도 따라오게 되고요. 그 하고 싶은 일이 계속 전문가적인 수준이 되다 보면 경제적 수익은 점차 더 올라가게 되겠죠. 묘하게도 경제력, 건강, 관계, 재미가 함께 연결되더군요. 상호작용을 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음식은 도마 위의 재료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던 에드워드 리 아시죠? 그 이균 셰프의 말입니다. 이게 음식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지금까지는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대명제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재미있게 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어떤가요? 아무쪼록 저의 이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는 기쁨과 감동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평생 현역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촬영했던 뭐 유튜브라든지 EBS TV 평생학교에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